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대한행동 운영위원 김봉수 교수입니다. 저희 미래대한행동은 국제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또 안보적으로나 국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 이슈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은 국내 정치 문제에 너무 매몰이 돼서 이 국제 이슈에 대해서 뭐 다루긴 다룹니다만은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그러한 국제 이슈를 찾아내서 또 저희 나름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지는 않은 그냥 평이한 그러한 내용의 국제 이슈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처음에 저한테 이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보라. 물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보고 진행을 하라고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국제 이슈라는 것은 분석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잘못 이야기하면 창피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에서 이 국제 이슈에 대해서 평상시에 운영위원들이 많은 대화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자.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뭐 저나 저희 단체의 다른 분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지금 뒤에 장면은 이제 칠레의 그 시위 장면인데요. 그 왜 칠레 사진을 올렸냐면은 첫 번째 주제로 칠레 국민투표를 선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국가는 미국, 뭐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왜 하필 칠레의 이야기를 첫 번째 스타트로 삼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칠레의 국민투표 뉴스를 첫 번째 이슈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그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드디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대가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른 시대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 바로 칠레의 국민투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 시대적인 전환, 또 사상적인 전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꼽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칠레의 그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렇게 이제 우리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칠레 40년 만에 피노체트 헌법 지운다. 이게 하필 또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가 지속됐다고 여겨지는 기간이 40년인데 이 피노체트 헌법이 40년 전에 만들어졌다. 예. 물론 이제 피노체트는 집권을 1973년도 쿠데타로 했기 때문에 뭐 40년보다 더 전에 집권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중간에 헌법을 개정한 것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 40년 만에 피노체트 헌법을 지운다. 이렇게 이제 보도 제목을 딴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아옌데입니다. 예. 이 칠레는 이제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아옌데가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옌데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칠레의 경제는 상당히 이제 안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주류적인 견해입니다. 뭐 거의 그것에 대해서 일부 다른 시각은 아엔데가 잘못해서 칠레 경제가 추락한 것이 아니라 이 남미의 좌파 정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칠레 경제를 추락시켰다. 이렇게 보는 이제 약간 음모론적 시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아엔데가 집권을 해서 각종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이제 상황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실 그 1973년도 그 칠레 쿠데타는 상당히 무시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궁을 전투기로 폭격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살벌한 그러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노체트는 이 쿠데타로 집권을 한 이후에 17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군사 정권도 이렇게 상당히 오래 이제 지속이 됐는데 칠레도 그와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노체트는 집권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제 탄압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잡혀가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노체트는 칠레 경제를 잘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정권이 경제는 잘했다, 전두환 정권이 경제는 잘했다 하는 것과 유사한 평가를 칠레에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피노체트고요. 그 이제 영어권에서 이제 만든 영상 같은 걸 보면은 피노쉐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노체트의 일가는 원래 프랑스계거든요. 프랑스계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 이제 피노쉐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피노체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피노체트는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이른바 이제 시카고 보이즈. 예, 이게 뭐 KBS 다큐인데 당시 칠레의 위기 타개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시카고 보이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카고 보이즈가 누구냐? 바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그 밀턴 프리드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턴 프리드만은 이른바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밀턴 프리드만의 제자들이 그 칠레에서 경제 고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칠레는 상당히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 결과 당시에는 칠레 경제가 성공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물론 이건 이제 피노체트가 집권하던 당시는 아니지만은 2010년도에 칠레가 남미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OECD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미에서는 경제가 제일 발전했다라고 평가받으니까 성공한 이제 모델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그래서 이 부유한 자본주의의 사례로 이제 칠레가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칠레는 그동안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 상당히 호평을 받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칠레는 또 문제점도 있었어요. 이 칠레 이게 지니 계수인데요. 지니 계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칠레가 OECD 국가 중에 지니 계수가 제일 높습니다. 멕시코와 더불어서 가장 최악의 이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되죠. 예, 덴마크나 독일보다는 빈부격차 심하지만 뭐 영국, 미국 이런 데보다는 좀 나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칠레는 뭐 우리가 미국 그러면 굉장히 빈부격차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심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사회 문제가 누적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장면은 이제 칠레가 작년에 대대적인 이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위는 사실 좀 어이없게도 지하철 요금 때문에 촉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요금이요. 한 50원 올렸어요. 칠레 지하철 요금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한 50원 정도 올려서 그 시위가, 대대적인 시위가 촉발이 됐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뭐, 지하철 요금이 한 1,300원 정도 되는데 50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큰 시위가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불만이 누적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니 계수가 높고, 자, 칠레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칠레의 저소득 계층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삶이 열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전체 평균은 절반인데 최저임금은 4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소득층은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데 칠레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불과 50원 올린 그 지하철 요금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위가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칠레는 이제 이런 그 시위가 계속되니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하기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새로 만들자. 예. 그러면 지금 현재의 칠레 시스템은 피노체트가 만든 거고, 이 피노체트는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헌법은 어느 정도는 이것이 분배를 강조하는 그러한 헌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칠레가 드디어 그 시대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초로 국제 이슈 분석의 토픽으로 이 칠레의 국민투표를 꼽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진보 보수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이 자꾸만 시장 경제를 너무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제 경제를 지향해야 돼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것을 지키려면은 오히려 정부가 분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부가 분배를 신경 쓰는 것이 경제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도 칠레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칠레의 그 변화 이것을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앞으로 칠레가 새로이 선택할 길이 성공적인지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지는지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칠레 변화는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간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방송, 첫 번째 방송 다소 어설펐지만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미래대한행동이 더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활동가가 필요합니다. 그 활동가를 채용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결국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정기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기 후원이 껄끄러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 계좌에 일회성으로 후원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